자, 방송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 병기입니다. 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MBN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뭐예요? 깜짝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매니저님, 네. 옷고름이 네. 너무 섹시한 거 아니에요? 아, 안 보이네. 네, 이게 매다 마셨어요. 너무 네. 섹시한 거 아닙니까, 한복을? 계속 거부를 하다가 그 PD님이 계속 입으라고 우리 하셔가지고. 식구니까 예. 예, 오늘 저희는 대하 드라마 컨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마켓 포인트 네. 뭘 볼까요? 체크 포인트. 아, 역시 미국은 미국이다. 예, 한복 입고 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예. 일단은 뭐 마켓 포인트 말씀드리기 전에 미국 시장 반등 멋지게 성공하는 모습 나왔고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난번에 한 2주 전에 대공황 차트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뭐 급락 나왔다가 급등도 나오고 계속 이런 부분들이 반복될 것이다. 이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뭐 베이지부 경기 침체 우려감이 상당히 깊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13개 중에서 10개 주들만 물가 하락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제 결국 그거죠. 데이터가 안 좋으면 긴축에 대한 속도는 조절될 것이다. 이제부터 반대로 보셔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오늘 밤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밤에 파월 연준의장 연설이 있습니다. 10시 15분에 연설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닉 티미 라우스라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수석 기자죠. 이분이 어제 또 이제 보도가 자료가 나는데 페드의 이제 뭐 비공식 대변인인 분인데 어찌 보면 너무나 잘 맞춘다고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파월 연준의장은 실업률이 뭐 어찌 되던 간에 인플레이션 낮추겠다는 공개 공약을 지난번 잭슨홀에서 얘기를 했고 아마 이제 오늘 밤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에도 상당한 또 매파적인 발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이 이 닉 티미 라우스 이 기자의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아마 공개 공약을 선언했잖아요. 폴 보커를 본인이 자처하겠다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 달 금리를 0.5%가 아닌 0.75% 인상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뉴스가 이제 보도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이 이제 잘 맞추는 게 이제 제가 이제 비공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비공식 대변인의 격이고 그리고 워낙 여태까지 연준의 그런 긴축, 강도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까지 정확하게 맞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제 별명이 거의 뭐 페드의 대변인이다 할 정도로 했던 분의 의견을 한번 봤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과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뭐 이전에 1970년대, 80년대 이제 폴 보커 연준 의장 당시의 모습인데 빨간색이 이제 이 인플레이션 물가 지수죠. CPI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연준의 금리, 이 기준 금리인데 이때 당시 이제 좌측에 이제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네모칸으로 이제 지금 색칠을 좀 칠해놓은 부분을 보시면 좋은데 이때가 정말 미국이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시점. 근데 이제 보시면 가까이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빨간색 대비해서 파란색에 대한 곡선이 좀 더 워낙 좀 높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물가 결국 CPI 수치보다 좀 더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CPI가 1970년도 후반 당시, 79년도 당시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대략 한 14.5% 정도가 나왔어요. 거의 15% 육박했는데 이때 당시 그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폴 보커가 긴축을 굉장히 강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거의 20% 가까이 올렸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부분 이제 뭐 페드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단은 3.75에서 4%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범위를 4%까지를 열어두고 있는데 올해 말에 기준금리를 만약에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천천히 이제 꺾이겠죠. 뭐 한 번에 꺾이지 않고 그리고 아마 오늘 이제 유가가 일시적인 급락. 이 그런 물가에서 가장 필수적인 유가가 일시적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영되는 게 바로 이제 10월이거든요. 10월. 10월 달에는 완전히 이제 7%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전에가 이제 8.5였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잡으려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페드는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기준금리를 2% 기준금리가 아니고 이 CPI 수치를 2%대로 맞춰놓겠다는 의견을 내년 초까지 피력했기 때문에 그러면 CPI가 빠르게 낮춰지는 효과가 나와야지만
최소한의 기준금리를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하겠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물론 과거 사례에 대비해서 기준금리를 이상으로 좀 더 올리는 배경은 나오기 쉽지 않은 게 바로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번 달 1일부터 시작됐던 QT. 그러니까 지난번에 못했던 물량들까지 한 번에 처리하게 QT가 나오거든요. 2배 증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의문인 건 이거예요. 과연 만약에 이제 이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수기잖아요. 8월부터 10월까지 비수기인데 어느 정도 잡혔다가 연말이나 또 내년 초 됐을 때도 유가에 또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기준금리가 과연 페드에서 예측한 대로 4%로 만족할 수 있을까? 인플레이션 수치를.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어제 이틀 전 기준이라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헤지펀드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숏 물량, 시장이 하락하는 베팅하는 물량, 이 빨간색으로 보시는 게 이제 스톡 푸시라고 해서 지금 동그라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지금 역대급이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당시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헤지펀드들이 숏이 역대급 과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은 미국 시장이 계속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시면 지난번에도 7월 달에 갑자기 급반등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20%가 치고 가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뭔가가 페드라든지 전반적인 글로벌 정세가 좋은 분위기로 안정화되는 흐름이 나오고 좋은 뉴스가 나오면 갑자기 또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왜? 헤지펀드가 숏을 과다로 많이 지금 떼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뭘까요? 결국 숏 스퀴즈가 발생한다. 숏 커버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대공황 차트를 말씀드린 거예요. 하락 나왔다가 또 반등도 시원하게 나오고 뭐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거다. 지금이 딱 이런 수급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면서 바로 모델을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요거는 좀 생략하고요. 고졸 학력 소지자 실업률 증가 수치를 한번 볼게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인들이 대략적으로 1억 몇 명이 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봤을 때는 대학교라든지 뭐 비즈니스 스쿨 전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예상보다 고졸 이하의 학력 소유자들이 워낙 많은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실업률. 예, 실업률이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고졸 이하 학력자재 실업률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붕괴돼봤자 저점 정도 테스트지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걸 보고 느꼈던 게 왜냐하면 실업률이 많이 둔화가 됐었잖아요. 20년도부터 막 그 팬데믹 때 막 올라갔다가 쫙 밀렸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실업률이 뭘까? 결국 실업하지 못한 사람들의 증가율이지 않습니까? 근데 고졸 이하 학력 소지자들의 실업률이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다. 뜻은 뭐냐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다가 일자리에서 일을 하다가 슬금슬금 실업률이 다시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만약에 이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호황장에 올 수도 있다는 어찌 보면은 이제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업률이 많이 증가를 하면은 말 그대로 뭘까요? 주식이라든지 코인 시장이 워낙 활성화됐을 때 실업률이 많이 증가했었죠.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다른 그런 자산이 부분. 많이 그렇죠.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원인들을 보시면 거의 저점에서 지금 5% 이하로 떨어졌다 6.2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고졸 이하의 이 실업률이. 그럼 뭘까요? 쉽게 얘기해서 뭔가 이제 트레이딩을 하다가 주식이나 코인 쪽, 특히 이제 코인 쪽에서 많이 트레이딩하다가 손실을 많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자리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의 실업률이 어느 정도 감소했다가 지금 다시 좀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바닥은 확실하게 다 와가고 있는데 이제부터 관건은 저점을 테스트 한번 해주냐 아니면 저점을 깨고 무너지느냐인데 저는 전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점 테스트 정도. 아무리 악재가 나와도 저점 정도는 테스트 한번 해주고 그 부근에서 또 멋지게 미국장이 V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지표까지 말씀 한번 드려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점은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상단이 제한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계속 의견을 개진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은 저점이 이제 지지가 됐다라는 것에 더 무게를 강하게 싣는 걸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는 타이밍이 슬슬 다가오고 있다는 판단을 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뷰가 슬슬 좀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뭐 예. 계속 비관이 아닙니다. 좋을 땐 또 예, 좋다고 그럼요. 하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뷰가 바뀔 때 우리는 그 논리와 그 시점에 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신 매니저님이 가지고 나오신 마켓 타이밍 모델은 어떤 것을 분석한 겁니까? 미국장이 멋지게 반등에 성공했으니까 과연 이 미국장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S&P 500 보겠습니다. 일별 좋습니다. 타이밍. 네. 네, S&P 500에 대한 일별 마켓 타이밍 모델입니다. 자, 9월 9일은 오늘 내일이죠? 없는데 네, 그렇죠. 네. 9월 10일 방향 강도가 50, 9월 13일 날에 네. 방향 강도 50에 패닉 강도가 100입니다. 네. 그렇다는 건 방향 이제 위로든 아래든 확실히 뭔가 나오겠다는 뜻이네요. 네, 일단은 13일 아시다시피 저녁 9시 30분에 CPI가 발표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반향 변경과 패닉 강도가 동시에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은 일단은 오늘까지의 반등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장이 기술적 반등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진짜 뭔가 바닥을 확인하는 부분들은 바로 9월 13일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9월 13일까지 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고 나서 이때부터 CPI가 발표되고 나서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9월 9일이 이제 오늘이 9월 8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내일은 사실 우리나라 휴장이니까 별다른 영향은 없지만 금요일에는 미국장이 열리고 그 12일 날도 미국장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13일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이 된다. 그래서 빠르게 도달해 볼게요. 결론. 지금 월가에서 IB 은행들은 8%대 초반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뭔가 시장이 변화가 생기려면은 CPI가 무조건 7%대로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7.7, 7.8, 7.9, 이 7.8%, 9% 정도 이 후반대로 나오기를 좀 개인적으로 희망한다. 그래야지만 13일 이후에 일시적인 반등, 완벽한 반등 구간에 적용하는데 이때 좀 현금을 보유하실 필요가 있고 그 이후에 오히려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한 번 더 하락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켓 타이밍 결론 빠르게 도출해봤습니다. 네. 오늘 그렇다면 추석 연휴를 앞둔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또 옵션 만기일도 있고 네. 어떤 포지션을 잡고 긴 연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냥 포지션 그대로 들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미 손질 못하신 분들은 얻어 맞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3일 정도의 반등을 좀 노리시면서 CPI 그러면 우리나라도 좀 멋지게 반등 성공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현금을 못 받으신 분들은 오히려 13일 이후에 좀 반등이 좀 나올 겁니다. 그때부터 좀 세게 제대로 된 반등이 그때 조금 이제 현금을 확보하는 걸 권유해 드리고 싶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확보하는 건 무의미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포지션 유지하신 상태로 넘어가자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우리 신강선 매니저님 오늘 셔츠 위에 네. 한복을 입으셔서 동서양의 조화, 네, 조화롭게 오늘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계획 있으세요? 네, 오늘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네. 추석 잘 보내고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네. 네, MBN 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